안녕하십니까, 대박남입니다. 3월 28일 일요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추세 매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되게 추세를 보고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초보자의 영역이지만은 추세 매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이 28일이기 때문에 내일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아침에 28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이 이제 두려우신 분들은 현금을 그럭저럭 챙겨 놓으셔라. 그리고 이제 추세 매매를 오늘 배우는데 최저점과 이렇게 뭔가 튀어나온 부분에 이렇게 짝대기를 찍 긋는 게 추세 매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떨어질 적에 무섭죠. 떨어지면 무섭죠. 그래서 경계는 하시되 원래는 파는 게 아니라 사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시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또 활발한 종목 테마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는 있죠. 근데 지금 주봉으로 보면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 추세를 이탈할 가능성도 커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기준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기준선. 이때도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오고서 기준선을 딱 지지받고서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기준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지금 기준선과 봉과의 이격이 크기 때문에 운 나쁘면 한번 훅 떨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국이다. 어떻게? 일단은 떨어지면은 이제 또 여기가 지지고 또 하락 추세. 또 하락 추세 여기가 바닥이고 이거를 깨고 내려가면 저 아래까지 깨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오늘 자고 나면은 이제 올라가면 좋겠지만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눈 뜨고서 잘 지켜보시던가 아니면은 안전하게 하시는 분들은 현금을 30에서 50% 그리고 나는 좀 버티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100% 하시는 겁니다. 이거 감안하고서. 근데 지표가 지금 안 맞기 때문에 지표가 안 맞을 적에는 항상 하락으로 본다. 근데 또 이게 주식에 또 가려면은 5일선 회복 안착하고 그러고 가는 거죠. 여기서도 5일선 회복 안착하고서 추세를 돌파하면은 그때는 이제 갈 확률이 크겠죠. 떨어질 수 있지만은 갈 확률이 크겠죠. 네, 그래서 이게 추세 매매입니다. 그래서 저점과 저점을 긋는 게 추세 매매고 그리고 원바닥과 쌍바닥, 쌍바닥, 쓰리바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바닥과 쌍바닥 여기 보니까 톡 튀어나온 데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가 매도권이고 쌍바닥과 쓰리바닥에 여기도 톡 튀어나온 게 있죠. 그래서 여기도 저항대, 여기도 저항대고 저 위에가 매도권이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떨어질 줄 알았는데 자고 났더니 갔는데 이제 눌렀다가 가면은 이전 저점이 고점이니까 여기서 끄적끄적 하다가 딱 가면은 여기까지 가는 거죠. 여기까지 갔다가 이제 돌파를 하면은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여기고 2차 목표가는 여기죠. 여기까지 가면은 이제 또 돌파하고 더 갈 수도 있겠죠. 그럼 모르는 거죠. 그때 가봐야 알겠죠. 원래는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게 정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돌파하고 날아갈지는 그때 가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스트라티스가 급등이 나왔죠. 오늘. 그래서 이 지금 올라가는 추세도 있지만은 이제 떨어지는 추세도 있습니다. 떨어지는 추세. 그게 이 추세인데 이거를 이제 돌파했다가 내려왔는데 돌파하고 지지봤더니 빵 가더라. 그리고 이 삼각수렴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삼각수렴 형태에서 거래가 늘면서 돌파를 했더니 그러니까 이 삼각수렴 형태에서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이제 방향이 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그냥 거래가 없이 올라간 것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거래가 터지면서 이전 거래보다 더 많이 터졌지 않습니까?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가면은 이렇게 눌리더라도 이 추세만 안 깨면은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참고하시고 이거는 뭡니까? 이 삼각수렴 올라가는 추세와 떨어지는 추세가 똑같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칭형 삼각수렴이라고 합니다. 대칭형 이런 삼각수렴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삼각수렴 형태가 있습니다. 대칭형 삼각수렴 형태에서 거래가 들면서 돌파했더니 이렇게 가더라. 앞으로 이런 것들 잘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걸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추세 매매를 배우는 시간이죠. 그래서 다 지우고 볼게요. 일단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삼각수렴 추세 매매를 배우기 전에 일단 이제 엊그저께 이제 올려드린 게 최대 거래 터진 종가 기법이죠. 일단 최대 거래 터진 종가가 여기 있죠. 여기. 그래서 이 종가 여기를 딱 체크를 하시고 이 종가를 돌파를 했으나 종가 기준으로 이탈을 했고 여기서 돌파를 하더니 이렇게 추가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또 미끄러졌죠. 돌파하고서 바로 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한 번쯤 떨어졌다가 나중에 다시 돌파하고서 이렇게 지지받고 갑니다. 그런데 김치코인들은 그냥 돌파하고 날라가죠. 그래서 그냥 해보는 겁니다. 해보고서 떨어지면은 매도하시던가 아니면은 추세를 긋고서 더 사시던가 그걸 선택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지금 최대 거래 터진 종가를 돌파하고 가려다가 못 가고서 떨어졌다가 돌파 지지 종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지를 하더니 계속 지지를 하더니 이렇게 딱 가더라. 그래서 최대 거래 터진 종가도 되게 좋은 겁니다. 이게 기법도. 그런데 요때는 확률적으로 별로 없고 요때는 확률적으로 더 많다. 충분히 기간 조정 후에 돌파를 하면은 그게 지지받고 가면은 그게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추세 매매를 배우시면은 일단은 보이는 게 뭡니까? 이게 여기가 보이죠? 저점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저점을 이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점이 뭡니까? 최근 저점이고 여기가 뭡니까? 네. 1번, 2번은 최근 저점, 그리고 1번은 이전 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과 1번을 딱 긋습니다. 딱 정확히 갖다 붙여 놓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딱딱 들어맞죠. 딱딱 들어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추세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매도권은 어디입니까? 매도권 뭐 여기 다 이제 저항대다. 저항대고 원래 그 저항대, 그러니까 여기도 저항대고 여기는 저항대고, 매도권은 그러니까 주식이 한 번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저항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가죠 이제. 그런데 최대 거래 터진 종가를 돌파하고 삼각수렴 형태에서 가니까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원바닥과 쌍바닥, 쓰리바닥에, 그러니까 원바닥의 이전 고점 여기를 갖다 붙여놨더니 돌파를 했어요. 돌파했다는 소리는 이제 더 돌파하고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게 아닙니다. 원래는. 근데 이것도 중요하고, 원래는 이전 저점과 최근 저점과 이전 저점 보이는 대로 이것도 보이고, 최근 저점과 이전 저점 이게 또 보여져. 이것도. 그래서 이렇게 갖다 붙여 놓는 게 원래 추세 매매입니다. 근데 그때 상황에 다 틀린다. 다 다르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봤더니 그 추세를 상단을 근접했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적에 사는 걸 뭐라고 합니까? 추격 매수긴 한데, 주식 격언에 이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으라는 말이죠. 어깨에서. 그래서 여기부터,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여기가 사는 데고 여기가 파는 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10등분을 합니다. 10등분. 여기가 이제 5분 응선이고 1분 응선부터 10분 응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1분
0분응선, 1분응선, 2분응선, 3분응선, 4분응선, 5분응선, 6부, 7부, 8부, 9부, 10분응선 이렇게 이게 10개로 나누는 거고 한 이 정도가 3분응선이겠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서 뭐 5%, 10% 사서 여기서 좀 더 사고 여기서 좀 더 산 다음에 떨어지면 이제 손절 치는 게 이제 추세 매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할 매수해서 이제 가면은 저 상단까지 하는 게 추세 매매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원래는 최저점과 최근 저점을 잇는 게 원래 추세 매매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 골드는 살짝 애매해요. 살짝 일단 이제 다 보이는 게 이거죠. 이거 일단은 이거를 이탈되면은 파라볼릭도 대든하고 반등도 생각을 하지 말고서 비중을 축소하고 이전 저점마저 이탈되면은 비중을 더 축소를 하십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여기가 저점이죠. 또 이렇게 60일선 지지받고서 또 냅다 또 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매도가 나오면은 매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오고서 안 빠져나가는가 보면은 내려오더라도 60일선 지지받고 갈 확률이 크다. 그런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기 때문에 그냥 매도하시는 게 좋다. 손절 치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은 원바닥에 여기가 보이죠? 저 상단이 매도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걸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하이브를 볼까요? 하이브 오늘 올라간 뭐 준비 없이 지금 처음 보는 거라서 약간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으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이브는 저 최저점과 최근 저점을 짝대기를 긋습니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이제 여기가 일단 매도권이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하이브를 지금 보시면은 최저점과 최근 저점을 이렇게 그으시면은 그 중간에 삐죽 쳐나온 게 여기가 이제 저항대입니다. 근데 저항대를 그냥 돌파했어요. 그리고 이제 원바닥의 이전 고점 첫 번째 매도권이 여기인데 거기도 그냥 돌파하고서 내려왔다. 그리고 또 돌파를 하려다가 밀렸습니다. 밀렸는데 오늘 여기를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제 요 비무장지대 이 선이나 이 비무장지대만 안 깨면은 추가적으로 간다. 이게 추세 매매입니다. 그럼 뭡니까 이제 여기서 사신 분들이 딱 여기서 매도를 하는 건데 돌파를 했네. 그러니까 선매도 하는 건데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깝죠. 아이고. 그래서 이거 돌파할지 떨어질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모르죠? 네, 모르면 뭡니까? 난 모르겠다. 그러면 모르면은 전 항상 절반 매도, 절반 보유. 그런데 돌파를 못한다 싶으면은 전량 이득 실현. 또 돌파를 했다. 그러면 이제 절반만 들고 있다가 더 가는 것 같아 하면은 다시 된 거 아니면은 근데 그렇게 다시 샀다가 또 떨어지면은 평단가만 높아지기 때문에 그냥 나머지만 보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이때는 돌파하고 날아갈지 떨어질지 모르는 거고 이때는 이제 돌파를 한 거기 때문에 돌파 지지받으면 추가적으로 더 가겠다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코인을 볼까요? 페이코인 페이코인이 엄청나게 갔죠. 네, 엄청나게 갔습니다. 이거는 뭐 보이지도 않아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네. 일목균형표를 놓으면은 이렇게 얘도 이렇게
짝대기 이렇게 긋고서 여기서 그냥 매도를 했으면은 이렇게 상승을 못 먹죠. 그래서 그때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지 돌파하고 가는지 맞고 떨어지는지 맞고 떨어졌다가 다시 갔는지 그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잘. 그래서 그냥 페이코인을 만약에 50%뭐 100% 수익 내고 팔았으면은 저렇게 1000%를 못 먹었겠죠. 그래서 그때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신다. 나는 잘 모르겠다. 절반 파시고 절반 보유하시고, 그리고 나는 먹고 땡이 좋다. 그러면은 이제 그냥 막 1000% 가면 아쉬운 물량 한 10%만 들고 가시고 요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페이코인도 이제 엊그저께 추천드린 거죠. 이제 페이코인도 이렇게 원바닥과 이전 바닥 여기를 그었더니 여기를 이탈을 했죠. 이탈했다가 올라왔죠. 그래서 추세 매매를 아까 뭐라고 했죠? 전문가들도 추세 매매를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횡보등락 하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횡보등락 하다가 딱 가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추세 매매를 여기만 안 깨고서 이 위에서 횡보등락을 해요. 이렇게. 그리고서 쭉 갑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추세를 이탈해서 손절했더니 또 가고, 지금 여기를 맞고 떨어졌는데 또 이렇게 갖다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또 다시 가나보다 해서 또 이렇게 짝대기를 긋고 했더니 또 이탈했다 가고 오네. 그래서 횡보등락할 적에는 깼다 가고 하는 겁니다. 그때 상황에 봐야 되는데 뭔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것만 잘 그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최저점과 최저점을 이전 저점을 그을 필요가 없고, 이전 저점이라는 것은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거, 최근 저점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딱딱 맞는 게 좋아요. 맞는 게. 그래서 여기 딱딱 맞지 않습니까? 여기를 안 깨고서 이렇게 21선, 5일선, 21선 여기서 제가 이때 추천드렸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패턴이 이제 딱 원바닥, 쌍바닥 이런 분위기, 우상향으로 그런 분위기가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천드렸고 오늘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게 되면은 일단 목표가가 1차 목표가가 여기죠. 여기 1차 목표가가 여기고 2차 목표가가 이제 저 상단이죠. 저 상단. 근데 아까 뭐라고 했죠? 네. 원래 추세 매매는 요렇게 긋는 게 추세 매매다 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이런 식으로 또 깼다가 또 횡보등락 못 가고서 횡보등락 하면은 또 깼다 갈 수 있겠지만은 원래는 이렇게 보는 게 정석이다. 그래서 힘들죠. 네, 힘듭니다.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최대 거래가 터진 종가 보이죠. 그래서 여기가 저항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받고 빵 가면은 1차 목표가가 여기다. 여기서 절반 팔고 나머지는 저 상단에서 파신다. 그 이상은 안 보신다. 그런데 이 추세를 깨면은 일단은 부담되는 물량을 다 파신다. 이 추세를 깨고 내려가면은 이제 또 여기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깨면은 부담되는 물량을 다 파시고, 지금은 매수권이 아니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하실 분들만 하시는 거고 사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추세 매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 어디가 매도권인지 그런 거를 잘 본인이 제가 없어도 본인이 잘 그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하이브처럼 추세를 박스권을 그냥 돌파하고서 날아가는 것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모릅니다, 이게 돌파하고 갈지 떨어질지. 그런데 뭔가 이제 매물대가 없고 원바닥 쌍바닥 쓰리바닥을 쳤고, 그리고 여기와 여기의 사이가 가까울 적에는 여기를 돌파를 한다. 여기와 여기 사이가 가까울 적에는 여기를 돌파를 할 가능성이 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또 여기와 여기 사이가 되게 멀어요, 거리가. 그럼 여기까지 한 번에 갈 확률은 별로 작겠죠. 확률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번 추세 매매를 짝대기를 잘 그으셔가지고 매도권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을 하면서도 주식 방송에서도 툭하면 하는 말이 있어요. 주식은 짝대기 긋기다. 짝대기를 잘 그으셔야 됩니다. 초보자분들은 어떻게 그을지 모르는데 그냥 보이는 대로 그으세요. 그냥 보이는 대로 그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나중에 이제 저기 고민에 빠질 겁니다. 짝대기를 이게 맞는데 왜 돌파를 했지? 왜 못 갔지?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고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맞는데 왜 돌파를 했지? 또는 이 추세가 아니었구나, 다른 추세였구나, 이런 거를 잘 이제 나중에 더 이제 많이 하다 보면은 그런 거를 많이 보게 되고, 똑똑하신 분들은 저보다 먼저 그 비밀을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의 관심 종목 비트코인 골드는 못 가고 있고, 이렇게 3일째라서 밀리는 거고, 오늘 5일선만 지켜주면은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날아가기를 생각을 하면 기대를 해봐야 되겠는데, 아직 지표가 안 맞습니다. 뭐든지 지표가 안 맞을 적에는 상승으로 안 본다. 근데 오늘 보면 비트코인이 이 박스권을 저 하락 추세를 돌파할 것 같죠? 지금 분위기는 그런데 분봉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가봐야겠죠. 일단은 못 먹어도 고죠. 저희 같은 사람들은 항상 못 먹어도 고기 때문에 현금 비중 뭐 5에서 10%만 챙겨두시고 내일 아침에 가봐야 돼요. 뭐 내일 또 급락이 나오면은 아까 뭐라고 했죠? 28 하면서 내일 아침에 그냥 비중을 축소를 하는 거고. 그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벽아 부자 되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여기 제 스승님이시고 유료 카톡방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를 들어오실 사람은 들어오시길 바라고, 그리고 늦은 시간에는 이제 인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주소가 제 비밀번호다. DB남이 홈페이지 주소가 이제 비밀번호다 참고하시고, 그럼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